네, 지금 정인영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일산화탄소 농도가 좀 높게 측정이 돼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 소식을 전문가와 연결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이용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교수님. 지금 보면 실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수치보다 8배가 높게 측정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흔히 저희가 연탄가스다 이렇게는 알고는 있는데 어떤 물질인지 그리고 여기에 중독이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일산화탄소라는 거는 대기 중에도 소량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예.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제 연소 과정에서요. 탄소를 함유한 물질이요. 뭐 목재든 종이든 가스든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성되는 거고요. 네. 특히 그 불완전 연소할 경우에 완전하게 타지 않을 경우에 특히 그 많이 생성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독성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흔히 연탄가스라고 알고 있는데 뭐 그거가 맞는 거고요. 네. 나타나는 증상은 그 농도에 따라서 농도하고 그 노출된 시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두통이라든지 현기증, 그다음에 심하면 이제 구토. 그래서 결국 그 아주 장시간 고농도에서 노출되게 되면 네.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독성이 강한 가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펜션 현장을 처음 확인했을 때 학생들이 거품을 물고 구토한 흔적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면 이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 아직은 뭐 조사 중이겠지만 어느 정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확언은 할 수는 네네. 없는 단계고요. 이제 조사를 통해서 나올 거고 그런 구토 증상이 있었고 그런 안타깝게 그런 여러 학생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거로 봤을 때 그 일산화탄소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소방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보일러 배기가스 연통이 분리돼 있었다. 여기는 가스보일러 같은데 연통이 분리돼 있다면 그만큼 그 연소할 때 나오는 그 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예, 실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분히. 예. 그러면 아무튼 계속해서 저희가 다른 상황은 특별히 나온 게 없어가지고 가스가 원인이니까 이런 가능성에 일단 조금은 무게를 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연탄가스도 아니고 연탄 보일러가 아니고 가스 보일러잖아요. 네네. 예, 그럼 가스 보일러도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겁니까? 네, 가스보일러도 일산화탄소라는 게 발생이 되고요. 연소 과정에서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이런 가스보일러가 실내에 있든지 아니면 연통이 이렇게 실내를 통과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누출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뭐 공사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어쨌든 간에 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통이라든지 그 보일러 자체가 실내에 있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환기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만 좀 제대로 됐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참혹한 결과는 좀 피해갈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겨울이니까 문을 열어놓고 잘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 보일러 이런 가스 말고 다른 원인이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은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뭐 전혀 뭐 100% 이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학생들의 그 상태라든지 또 뭐 그 현장에서 조사하시겠죠. 뭐 외부 침입 흔적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것을 조사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현재 나온 결과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 않느냐.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실내에는 뭐 다른 조리 도구가 아니고 그냥 전기로 하는 인덕션 하나 있고 이런 그 가스 보일러는 연통이 분리돼 있고 연통이 왜 분리됐는지도 파악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찾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요인이 현재로서는 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155 ppm으로 측정됐다고 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이 학생들이 사망하고 나서 네. 좀 상당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측정치라고 판단이 들고요. 예. 실제로 그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시점에서는 네. 추정컨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지 않았겠었느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벽 3시에는 펜션 주인이 새벽 3시 정도에는 이 학생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때까지는 깨있는 네. 것 같았다고 했는데 사망을 발견한 시점이 오후 1시 반 정도가 됐잖아요. 그 예. 시간이 좀 기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상당한 시간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잠을 잤든지 예. 아니면 CO2에 의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예. 그런 그 질식 상태에 있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장시간 이 CO2에 노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그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뭐 155 ppm이라고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네. 그것은 학생들이 질식되고 나서 한참 뒤에 예. 이런 사고가 터지고 나서 한참 뒤에 특정한 거기 때문에 예. 이 학생들은 그거보다 굉장히 더 높은 아주 그런 농도에 장시간 노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가 더 나오면 나오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와 얘기 함께했습니다.